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중 너무 대비되는 한미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자주 열리는 등 북한과 중국이 긴밀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굉장히 소원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이 안보 상황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배신되거나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지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의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동맹보다 현재의 북한과 중국 사이의 조중동맹이 무엇이 더 강력한가 하는 측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조중동맹보다는 물론 중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 절대적으로 북한 경제는 이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중동맹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 빈번한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중동맹이 한미동맹보다 더 강하냐 이렇게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주둔 소파 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등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조중동맹보다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수출 감소, 서민 경기 침체, 새해 초부터 어두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뽑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새해 희망 대신 비상등볕부터 켜진 한국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수 부진 메우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감원 한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기 의식을 갖고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주문하고 있네요. 근데 수출 감소를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수출이 전년도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에 걸쳐서 수출 감소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5위 역대 최고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약간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를 부각시키면서 수출 감소라고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감원하는 것이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생산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예비, 경제 위기를 예비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시키는 계약해지나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해고시키는 것은 경제 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다시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문 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덕담쇼에 거쳐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중 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졸업 시즌을 앞둔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최저임금 효과를 상쇄하는 물가 인상, 수출과 반도체 경기 위축, 이런 와중에 더 기세등등해진 기득권 노조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이 어렵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우리가 어렵다고 했을 때 기업보다는 노동자 서민들이 사실 더 어렵죠. 물론 기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가나 자본가가 노동자 서민들보다 더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서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결국은 노동자, 서민, 실업자, 농민들을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150조 원이 넘는 이 공적 자금을 재벌 대기업에게 투입했는데 결국 절반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결국 노동자, 서민의 주민을 털어서 재벌 대기업에게 공적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이 논쟁은 오래된 논쟁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느냐. 임금이 오르니까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는 것이 이런 논쟁인데 순환 논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전 KDI 분석에 의해서도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오르는 요인 그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보다는 물가가 올라서 임금이 오르는 요인,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요인은 임금보다 더 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노조 운운하는데 4대에 걸쳐서 지금 재벌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4대에 걸쳐서 세습을 이어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런 재벌 대기업과 이 부동산과 금융특유권들의 배불리기, 부의 축적, 이것이 기득권의 핵심이지 노조를 기득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기득권 세력들을 덮으려고 하는,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언론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에너지 전환 말장난 말고 신한울 3, 4호기부터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은 여당 의원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신문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송영길 의원의 용기 있는 주장이라고 주장했고요. 문화일보는 여중진도 원전 건설 재개 요구할 지경된 탈원전 지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을 계속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말하는 것은 물론 말장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말장난은 원전의 재앙을 나몰라라하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부추기는 핵마피아와 특히 송영길 의원 같은 이 무모한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말장난은 장난으로 끝날 수 있지만 지향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 오디션 실험을 통해서 지금 당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당쇄신을 이어져야 한다 이런 사설을 내보냈네요. 오디션을 받으려면 이제 실력을 쌓아야죠. 그런데 당이 쇄신되려면 정당 민주주의 기본적인 실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당원 없는 정당, 당원이 있어도 무조건적인 지지만 있고 당원 민주주의, 당원의 참여는 없는 정당. 그래서 당의 쇄신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걱정되는 폼페오의 미국인 안전 우선 발언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완벽한 비핵화의 어려움을 겪으며 ICBM 제거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한미에서 고개드는 ICBM 우선론 비핵화 목표 물러서면 안 된다. 문화일보는 미 안전이 궁극 목표 북핵 무긴 취약 사태 원화 이러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그리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미국의 안전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이익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죠. 미국은 언제든지 자신의 국익을 우선시합니다. 동북아 방어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한일 경계선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와이 앞바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한국의 안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나 핵우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안보를 위한 그런 전략을 당연히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좌지우지 되고 또 거기에 따라가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미 간의 정상회담까지는 우리가 중재를 했지만 그러나 이후에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우리 주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중재 역할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장기 실업자 2,000명 후 취해다. 노 기득권 내려놓고 산은 더 뽑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겠다면서 어떻게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상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조도 노동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2000년 초에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동시간이 결코 현장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이 시점에서는 청년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노동시간 단축만이 답입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의 주말을 앗아간 미세먼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문제, 경유차, 화력발전소, 공사장, 분진 등등 다양한 오염 출처의 비중이 정교하게 규명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도 새해에는 꼭 숨막히는 미세먼지 그런 처방 내놔라 이렇게 사설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장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을 빨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여러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비중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 농도나 비중을. 그리고 이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획기적인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공공기관 지정 유예 1년 금감원 뭐가 달라졌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든 않든 간에 정부 영향력 하에 있죠. 문제는 금융감독입니다. 감독의 내용입니다. 금융개방, 금융자유화 거기다가 금융의 투기적 거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금융공공을 지켜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제재 우회의 개성공단 재개, 국제사회 용인하겠나 이렇게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네요. 개성공단은 북핵과 상관없이 가동되어 왔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상관없이 가동되어 왔는데 박근혜 정권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죠. 되려 박근혜 정권이 이걸 폐쇄하면서 다시 재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엔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 문제입니다. 남북 교류는 상호 호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퍼주기다 이런 것은 엉터리 주장이죠. 사실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정말 저임금,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남쪽에서의 가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임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이 장기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 위험한 상황, 안정적으로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때는 그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 위험성이 리스크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이윤을 꼭 이윤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는 그 시점에서는 남쪽의 기업들이 더 많은 이득이나 이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가동된 것이죠. 그래서 남북 교류 차원에서
이 개성공단은 재가동돼야 하고 남북경제 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것을 유엔과 국제사회에 우리가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걸 관철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매일경제 신문은 청년에 피해주는 소득주도 성장은 위험하다라는 폴 로머의 경고, 미국의 노벨상을 수상한 이런 경제학 교수들 내세워서 계속적으로 이런 정부 정책을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활용하고 있네요. 폴 로머 교수가 유연한 노동시장, 노동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작년에 여러 이 신문사설 비평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당하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혁신 성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잖아요. 물론 소득주도 성장 슬로건을 폐기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근데 이 소득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정책으로 그냥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핵심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이었는데요. 그게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필요하면 분배 정책,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또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폴 로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유난 노동시장 운운했는데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는 것은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 명약관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받아서 쓴다고 하는 것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